딴 데서 수술받고 재발했다. 어떻게 할까? 재발 전문 퍼펙트 비뇨기과에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전립선 비대증 진료 수술 치료 열심히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오늘은 한번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재발했던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이 나가는 출구, 방광 출구를 막아서 다양한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라 함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해서 출구를 확보해 폐색을 완화시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홀랩과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96g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홀랩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발했다라는 말은 전립선 비대 조직이 다시 소변이 나가는 출구를 막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아주 살짝만 제거를 했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겠죠. 소변은 흘러가는 유체니까 살짝만 제거해도 당분간은 좀 좋아지실 거예요. 일시적으로 좋아지실 테지만 얘는 다시 자라나서 출구를 다시 막고 증상은 다시 재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증상의 재발이거든요. 비대된 조직이 그대로 혹은 대부분이 남게 된다면 재발의 위험은 항상 안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재발을 한 전립선 비대증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까? 첫 번째 선택하셨던 그 치료로 효과를 보셨다면 그 치료를 다시 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률이 가장 낮은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초음파 사진은 워터젯 수술을 하시고 재발을 하셨던 환자입니다. 전립선 크기는 50g 정도 되죠. 노랗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비대된 조직이 남아있거나 다시 자란 비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위가 워터젯 수술을 해놓은 자리입니다. 워터젯 수술은 특이하게 4시부터 8시 사이 주로 아래쪽 방향에 고압의 물을 발사를 해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위쪽에 있는 전립선 비대 조직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밑에가 없어지고 나서 위에 있던 비대된 조직이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증상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시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남아있던 비대된 조직이 내려와 있고 일부 아래쪽에만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분은 1, 2년 안 돼서 증상 재발을 했고 저와 문기혁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홀랩 수술을 하셨어요. 원래 워터젯 하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던 비대 조직이 여기처럼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홀랩 수술이 이래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은 80g이 넘는 환자분이신데 다른 병원에서 유로리프트 시술을 받으셨대요. 80g 이상 큰 전립선은 제 생각에는 이게 몇 센치 안 되는 그 작은 클립으로 이거를 당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찰사가 이식이 됐던 그 자리만 이렇게 온폭 파여 있지 전혀 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폐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홀랩 수술 가능합니다. 홀랩 수술하고 나서 비대 조직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클립은 모두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유로리프트 저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로리프트 시행을 한 환자보다 다른 병원에서 유로리프트 하시고 증상이 재발했거나 실패해서 제거한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유로리프트 시술을 하고 계속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서 몇 번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와서 내시경을 봐봤더니 유로리프트 클립이 엉뚱한 곳에 방광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하면서 조심스럽게 방광 안에 있던 클립도 다 제거했고 환자분 다행히 특별한 이상 없이 잘 회복하셨고 소변 잘 보시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른 병원에서 5개월 전에 리줌을 시행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리줌은 수증기를 주입해서 그 모양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게 리줌의 가장 큰 장점인데 리줌의 효과가 너무 강력했었기 때문이었는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괴사가 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부분이 보이시죠? 저게 계속 방광 출구를 이렇게 막아서 소변 보시기가 리줌 시술 전보다 더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랩 수술로 괴사됐던 부분만 제거하고 환자분 다음날 소변줄 뺐는데 지옥에서 천국 온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최근에 병원 오셨는데 사전 기능도 어느 정도는 잘 보존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리줌 해주셨던 그 선생님께서도 리줌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재발을 하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처음 선택하셨던 치료 방법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하셨던 그 치료법을 다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일단 치료를 하고 재발을 하셨다면 재발률을 가장 낮출 수 있고 효과가 가장 강력한 홀랩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홀랩 수술이 가장 일관된 안정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얘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나다의 공식 학술지에 나온 그 원고를 한번 살펴보면 유로리프트 이후에 홀랩 수술이 가장 강력하다. 다른 치료법은 임상적인 근거가 거의 없거나 약하다. 유로리프트 시술을 하고 증상이 재발하셨거나 유로리프트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는 홀랩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면 원래 수술한 병원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문기혁 선생님하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셔서 어떤 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퍼펙트 비뇨의학과 오실 때는 이전 병원의 차트 복사 안 해오셔도 됩니다. 좀 불편하시잖아요. 원래 병원 가서 자료 달라고 하시기 대신에 오셔서 지금 현재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시고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문기혁 원장님하고 제가 잘 듣고 지금 가장 좋은 해결법 찾아 드릴 수 있어요. 재발한 전립선 전문 퍼펙트 비뇨기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